네, 토크앤더시티 코너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유료퓨전의 이윤수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래 기다리셨는데 저희 이번 주 시황 어떻게 될지 한번 짚어볼까요? 이번 주 앞선 코너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주요 이벤트는 그러니까 FMC 이사록이랑 그다음에 이제 연준 위원들 발언이 좀 네. 예정이 돼 있거든요. FMC 위원들 발언이 예정돼 있어가지고 저번 주 물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나 요게 또 이 시장의 금리 예상에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그나마 좀 다행인 점은 저번 주에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시장이 생각보다 강합니다. 지금 이 금리 예상이 계속 번번이 빗나가고 있는데 계속 잘 나가고 있거든요. 하락도 회복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발언에 이렇게 속단하기는 힘들겠습니다만 시장 힘이 강하기 때문에 금리 예상이 아예 완전히 어그러지는 거 아닌 이상은 시장의 동력은 잃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또 원자재 시장이 다시 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좀 리뷰를 좀 해드리자면 그래서 원유죠. 원유가 어느새 이 슬금슬금 올라와가지고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올해 최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유가 그래프인데 지금 작년 11월 수준으로 다시 돌아갔거든요. 작년 7월 이제 한창 유가 오를 때 그 수준으로 돌아갔는데 유가가 이렇게 많이 오른 이유는 이제 지정학적 이슈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레바논이 또 이제 투닥투닥하니까 이거 헤즈볼라랑 또 이제 확전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또 하마스랑 끝날 줄 알았는데 헤즈볼라는 훨씬 더 큰 집단이거든요. 하마스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동 지역의 분쟁이 확전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우려감 때문에 유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또 유가 같은 경우는 또 이제 펀더멘탈도 어떻게 보면 상승 모멘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펙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감산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나홀로 증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펙은 할 수 있는 만큼 계속해서 감산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감산을 작년부터 계속 해왔는데 그 유가가 반응을 크게 하지 않은 이유가 이 수요 우려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기 침체 올 것 같은데 경기 침체 오면은 당연히 원유 수요 감소하니까 감산을 해도 크게 영향을 없겠다라고 시장이 인식을 해서 이제 이 감산이 크게 영향을 안 미친 건데 근데 지금 또 이 침체가 안 올 것 같다라는 쪽으로 조금씩 가고 있지 않습니까? 원자재 시장은 여전히 침체를 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침체가 안 올 것 같은 분위기가 계속 좀 연출이 되고 이 중동 지역의 분쟁이 확장이 되면은 이게 또 이제 이 촉매라고 하죠. 촉매가 돼서 유가가 또 이제 이 추세 반전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이 금인데 네. 금 같은 경우는 한창 잘 나가다가 이제 최근 올해 들어서 갑자기 또 이제 이 채권 금리가 뛰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3%까지 내려갔던 10년물 금리가 4%로 뛰는 바람에 이 금 가격은 이 실질 금리의 이제 이 역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실질 금리가 뛰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금 가격이 빠지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선 위로 반등을 했는데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이제 지정학적 이슈죠. 요것 때문에 반등을 했는데 그럼 이제 이거를 이제 발판 삼아서 다시 금도 추세 반전이 가능하냐? 이 추세 반전 금은 조금 원유보다는 힘들어 보인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금 같은 경우는 실질 금리가 완전히 꺾여야지 상승 모멘텀이 생기거든요. 이제 안전자산 관련된 그런 이벤트들은 단기적으로 가격에 영향 주고 끝납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실질 금리가 꺾여야지 금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10년물 금리가 다시 주저앉느냐, 4% 밑으로 주저앉아서 금리가 낮게 유지가 되느냐, 요게 이제 금 가격의 이제 관건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천연가스인데 이게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곳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네. 천연가스 가격이 거의 근 4년 만에 이제 최저가를 달성을 했는데 이달러 밑으로 빠졌습니다.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시즈널리티라고 하죠. 계절성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이제 이 계절 수요가 이제 겨울 되면은 난방 수요가 늘어나고 이러니까 계절성이 강한데 근데 이제 12월에 피크를 치고 그 이후로 쭉 빠지기 시작합니다. 천연가스가 지금 이제 계절성으로 빠지는 구간인데 근데 이만큼 빠졌다는 거는 수요가 그만큼 많지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걸 보고 이게 경기 침체 사인 아니냐. 왜냐하면 난방 수요도 있지만 산업 수요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수요가 없었던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의문을 제기한 사람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연유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비축을 너무 했어요. 유럽에서. 그런 말 있잖아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확 놀라가지고 그때 이제 유럽이 중내 만에 이러다가
그 올해는 엄청나게 천연가스 많이 비축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수급이 안 맞아서 이제 이렇게 조금 내려간 감이 있다. 근데 천연가스 보고 좀 교훈으로 삼아야 될 점은 역시 돈은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벌린다. 왜냐면 이제 시타델이라고 거의 미국의 기라성 같은 헤지 펀드가 있습니다. 거의 수익액으로는 역대 최고 헤지 펀드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헤지 펀드가 어디서 돈 제일 많이 벌었냐? 작년까지 해가지고 천연가스 숏에서 가장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렇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 이런 기회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그 기회를 찾을 수 있을지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000억 원 이상 미국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들의 이 포트폴리오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13F의 시즌 정리 시간입니다. 여기에는 워렌 버핏, 캔 피셔 등 이들이 어떤 종목들을 담았는지 공개가 될 텐데요. 먼저 13F의 첫 번째 주인공 누가 될까요? 워렌 버핏을 빼놓을 수가 없죠. 거의 뭐 가장 위대한 투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13F가 전 이게 참 좋은 제도 같아요. 네. 이게 항상 이게 한 박자 늦긴 하지만 이렇게 전분기에 이런 대가들이 미국 주식 어떻게 투자했는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워렌 버핏부터 안 볼 수가 없는데 워렌 버핏은 확실하더라고요. 계속해서 이제 계속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워렌 버핏이 정유기업을 사고 있다. 원유 상승에 베팅하는 거 아니냐 이랬는데 그 베팅이 더 과감해졌습니다. 이게 이제 이 워렌 버핏의 운용사죠. 버크셔 해서웨이의 4분기 13F인데 이 빨간색 박스로 친 게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번 분기에 매입한 정유기업들이거든요. 쉐브론과 옥시덴탈인데 원래는 이걸 두 개를 사다가 작년 초, 재작년 말부터 쉐브론은 안 사거나 계속 매도를 하고 옥시덴탈만 계속 집중적으로 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쉐브론도 다시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과감하게 이 정유기업에 베팅을 한 건데 근데 왜 이게 이 정유기업 베팅이 그냥 이렇게 워렌 버핏이 했다고 볼 만한 게 아닌 게 워렌 버핏의 이제 정유 투자 역사를 보면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게 워렌 버핏의 원유 투자 기록이거든요. 1950년부터 원유 투자를 했는데 한 번도 잃어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요? 단 한 번도 잃어본 적이 없고 정확히 저점에서 들어가서 거의 뭐 고점 부근에 항상 나오셨다. 이렇다면은 그분의 포트폴리오 저희가 믿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그래서 워렌 버핏이 원유를 투자했다면 저는 이게 귀가 솔깃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네. 이번에도 과연 이 대기록이 이어질까가 궁금한데 그래서 혹자들은 이제 워렌 버핏 보고 워렌 버핏이 원유 상승을 유가 상승을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뭐 그것도 일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정유 기업들이 워렌 버핏이 딱 좋아하는 기업입니다. 워렌 버핏이 제일 좋아하는 기업이 현금을 많이 쌓아두고 그 현금으로 자사주를 매입하거나 배당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주주들한테 돌려주는 기업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소위 말하는 주주 환원이죠. 근데 지금 정유 기업들이 코로나 이후로 유가가 엄청 올라가지고 돈을 엄청 많이 벌었거든요. 그래서 뭐 21년인가 22년만 해도 뭐 아람코가 애플을 제꼈다 뭐 이런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이제 엄청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제 그 돈으로 정유 기업들이 주주 환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설비 투자 안 하고. 왜냐면 어차피 공급량 늘려봤자 뭐 미래에는 뭐 신재생 에너지 쓴다는데 왜 지금 내가 이 공급량 늘린 설비 투자해야 돼? 몇십조 들여서. 차라리 그 돈으로 주주 환원하지.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건 쉐브론의 수익성 비율인데 이게 잉여연금 흐름 이익률, 그러니까 주당 잉여연금 흐름. 그러니까 요거를 주목하는 이유가 과연 이제 얘네가 현금이 얼마나 넘치고 있을까? 그러니까 주주들한테 배당하고 자사주를 매입할 그런 현금이 얼마나 있을까인데 이제 쉐브론 같은 경우도 뭐 거의 업계 평균 수준의 이 잉여연금 이익률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버핏이 가장 사랑하는 옥시덴탈 같은 경우에는 잉여연금 이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산업평균보다 훨씬 더 높고 그리고 주당 잉여연금 흐름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쉐브론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버핏이 이런 점 때문에 정유기업에 계속 베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기업으로는 한 번도 손실을 보지 않았던 정유기업에서 워렌 버핏의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고요. 두 번째로는 리틀 버핏이라고 불리는 빌 에크먼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알아볼까 해요. 네, 빌 에크먼에 대해서 우선 간단하게 소개드리자면 뭐 아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리틀 버핏이라고 불리고요. 제가 봤을 때 뭐 완벽남이라고 해야 되지 않나. 그분의 아내분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그분의 아내분이 굉장한 인플루언서였는데 브래드 피트랑 썸을 타고 있다가 이분이 뺏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하시길래. 굉장한 미인 와이프도 두고 있고 역시 구루라고 불릴 정도로 경제적으로 엄청 성공했고
학벌도 하버드예요. 어. 얼굴도 잘생겼습니다. 배우처럼 생겼어요. 완벽 그 네, 자체네요. 재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사람인데 그럼 이 재수 없는 완벽남은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나? 이 사람은 굉장히 좀 특이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내 포트폴리오는 침체에 최적화돼 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이제 그 빌 에크먼의 운용사인 펄싱 스퀘어의 13F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이제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인데 이분은 한 2, 30조를 운영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미국 종목을 한 8개 이런 식으로밖에 안 가져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왜 요렇게 이제 구성을 했는지 얘기를 했는데 한마디로 이제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치폴레랑 레스토랑 브랜드 인터내셔널. 그러니까 치폴레는 유명한 이 프랜차이즈 음식점이죠. 멕시칸 푸드 관련해서. 그리고 레스토랑 브랜드 인터내셔널은 이제 버거킹을 가지고 있는 이 요식업 기업입니다. 그래서 요 기업들이 왜 침체랑 뭔 상관이냐? 비레크먼은 아니 침체가 오면은 사람들이 식비를 줄이게 되니까 가성비 음식 있는 음식을 찾게 되는데 그러면 요런 접근성 좋고 맛도 괜찮고 양도 어느 정도 많은 패스트푸드가 뜨게 된다. 그래서 자기는 이 기업을 침체임에도 불구하고 더 매수하고 있거나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힐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침체가 와서 뭐 여행업이 더 호황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힐튼을 보면은 힐튼이 지금 창업한 지 100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2차 대전도 양차 대전도 다 견뎌내고 심지어 코로나까지 견뎌냈기 때문에 이 침체가 와도 이 힐튼은 견뎌내고 성장할 수 있다. 라고 해서 힐튼 픽했고 그리고 요번에 이제 유일하게 추매한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유일하게 매수한 기업이 하워드 휴즈 홀딩스라는 기업인데 이게 부동산 개발하는 기업이거든요. 생소합니다. 그러니까 좀 특이한 사업을 하는데 네. 자기가 땅을 가지고 있고 그 땅을 이제 다른 개발사가 와서 개발을 하면은 그리고 자기가 거기 상업시설도 좀 짓고 이러면서 지가가 올라가면 그 지가로 이제 이익을 보는 그런 기업인데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땅이 미국에서 가성비 좋은 지역에 있다. 한마디로 이제 미국은 주마다 이제 연방이니까 주마다 세금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하워드 휴즈 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주에 따라 세금이 낮은 주. 근데 세금이 낮은데 그리고 물가도 높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삶의 질도 나쁘지 않은 상당히 또 삶의 질도 괜찮은 소위 말해 이런 지역의 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지역이 좀 가성비 좋은 지역이 인기가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부동산 기업에 베팅을 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거는 이제 아까 리틀 버핏이라고 소개해 주셨잖아요. 맞아요. 진짜 버핏인 워렌 버핏도 작년에 이 부동산 개발하는 주택 개발 기업 1, 2, 4위를 다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면에서 좀 이제 상통되는 부분이 있다 한번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알파벳 같은 경우는 AI는 침체가 와도 성장한다. 이거는 그냥 역사적인 혁신이기 때문에 침체가 와도 성장하는 기업이라서 베팅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빨간색 기업 그 박스 친 건 이제 로우스라는 기업인데 한마디로 이제 우리가 이 주택 개보수하는 그런 물건들을 파는 곳인데 여기가 이제 이 침체에도 잘 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미래크먼은. 그래서 사람들이 침체가 오면 이사를 안 가니까 그러니까 자기 그 돈으로 자기 집 개보수를 할 거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계속해서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로우스가. 생각보다. 그래서 로스는 계속해서 좀 손절을 하고 있는, 계속해서 팔아치우는 모양새였습니다. 저희가 리틀 버핏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세 번째로는 스탠리 드렁켄 밀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월가의 돈 버는 기계라고도 불립니다. 아, 드렁켄 밀러 하면 뭐 이거 한마디면 될 것 같습니다. 30년 동안 무손실, 연평균 수익률 30%. 말도 안 되는 대기록의 이제 소유자고 네. 전설적인 트레이더죠. 뭐 조지 소로스의 오른팔이라고도 하고 이게 파운드와 공매도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조지 소로스. 실질적인 이반자가 드렁켄 밀러입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 이제 마켓 타이밍 재지 마라. 그냥 좋은 기업 사라 이러는데 근데 드렁켄 밀러는 예외야. 이 사람처럼 시장 잘 보면은 마켓 타이밍 봐도 돼라고 했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대가들도 인정한 사람인데 그럼 이 사람은 뭐를 샀을까? 뭐 한마디로 AI 베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침체가 올 거다. 그냥 침체가 오는 게 아니라 앞으로 뭐 10년 동안 70년대처럼 횡보장이 올 거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자기는 AI에 베팅했다. 왜냐면은 70년대에도 이 횡보장에도 이 정유산업은 성장을 했듯이 이번 침체에도 이 AI는 성장을 할 것이다. 역사적인 혁신이기 때문에 이러면서 엔비디아를 상당히 초창기에 샀었고 그리고 요번에도 엔비디아도 추매를 했습니다만 좀 재밌는 점은 이제는 엔비디아 말고 다른 AI 관련 기업도 좀 매수를 했거든요. 어떤 기업일까요? 시게이트와 아릭스타 네트워크라는 기업인데 이제 시게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하드디스크를 만드는 기업이죠.
그러니까 요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AI가 결국엔 데이터로 학습을 시키는데 그러면은 상당히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 데이터는 어디 저장할 곳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시게이트가 수혜를 받고 알스타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진짜 네트워크 기업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이제 챗GPT 쓰고 뭐 구글의 제미니 쓰고 할 때 이제 통신을 하는데 서버랑 이럴 때 이제 또 엄청나게 또 많이 수요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AI 열풍이 시작된 이후로 엔비디아와 아리스타 네트워크, 시게이트의 주가 추이를 보시면은 뭐 절대적으로 보면은 아리스타 네트워크와 시게이트도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만 엔비디아에 비하면은 아직은 좀 덜 올랐다고 볼 수 있거든요. 파란색이 엔비디아입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드라켄밀러는 엔비디아 외에 아직 좀 덜 오른 수혜주들로 좀 눈을 돌려보는 모양새다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세 번째로는 드러켄 밀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제가 한 가지 조금만 더 첨언을 하자면 몇 분기 만에 핫차했던 기업들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AI 테마에 따라서 작년 3분기 올라탔던 알파벳 그리고 브로드컴에서 1분기 만에 하차했다라는 점도 눈길을 끌고 있고요. 2015년부터 꾸준히 투자를 해왔던 아마존에는 잔여 지분 13만여 주를 모두 청산했고 지난해 초 처음으로 투자했던 중국의 알리바바 한 30만여 주였는데 전량을 팔아치웠다. 이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인공 어느 분이실까요? 이분도 이제 드러켄밀러의 절친이자 또 엄청난 레전드 트레이더죠. 20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이 거의 뭐 40% 가까운 뭐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인데 이분은 뭐 굉장히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이 포지션이 숏배팅입니다. 러셀 2000 지수라고 하죠. 미국의 소형주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 러셀 2000 지수 숏을 가장 많이 베팅했습니다. 풋옵션으로 베팅을 했는데 이 이유가 이제 폴티 존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침체가 올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침체가 오면은 보통 주가가 한 10% 정도 빠지더라. 근데 이제 이 침체가 오게 되면은 이 소형주들, 경기 민감주들이 훨씬 더 타격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모여있는 러셀 2000이 훨씬 더 많이 떨어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숏배팅을 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캠피셔입니까? 네, 캠피셔 긍정왕 형님이죠. 그쵸. 캠피셔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회사채랑 엑손모빌을 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엑손모빌은 요번에 제일 많이 산 건 엑손모빌이고 그리고 가장 꾸준히 사고 있는 거는 회사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엑손모빌 같은 경우는 요번에 가장 많이 산 이유가 엑손모빌이 이제 정유기업이잖아요. 그쵸. 앞서 제가 정유기업이 이제 많은 돈을 벌고 이제 그 돈으로 주주 환원을 하고 있다고 배당도 말씀드렸는데 많이 근데 엑손모빌도 최근에 이제 거대한 M&A를 마치고 그리고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아, 이제 우리 M&A 했으니까 인수합병 끝났으니까 이제 주주 환원 시작하겠습니다. 앞으로 자사주 많이 사드리고 배당도 많이 하겠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발표할 시기 즈음에 또 매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모멘텀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엑소모빌을 매수를 한 것 같고 그리고 회사채 ETF 같은 경우는 캠피셔는 침체가 안 온다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재작년부터. 침체는 허상이다. 경기 좋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저평가의 회사채 ETF를 사고 있는 거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제 엔비디아를 다시 매수를 했습니다. 원래 캠피셔가 엔비디아를 상당히 일찍 샀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로 재미를 상당히 많이 봤는데 그렇다가 이제 엔비디아를 오히려 비중을 좀 줄이고 매수를 안 하다가 요번에 다시 좀 매수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엔비디아가 이 멀티플이 더 높아져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면은 좀 이렇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 멀티플 너무 그쵸. 비싸는 건데 이거 손이 안 나가잖아요. 오히려 더 높아지면 지금 들어가도 되나라는 그쵸? 생각이 이거 주가 그냥 들죠. 들어가도 되나? PER 지금 몇 백이고 네. PSR 40인데 들어가도 되나라고 싶은데 캠피셔는 오히려 그때 들어가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캠피셔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상승장의 초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상승장의 초기에 이제 성장주가 주도하는 국면에서는 멀티플이 높으면 높을수록 잘 나가더라. 그런 국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지금 엔비디아 분기별 매출입니다만 뭐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이 매출이 말도 안 되는 수식 상승을 하는 동안 엔비디아의 이제 PSR이죠. 엔비디아의 PSR 역시도 말도 안 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이렇게 멀티플이 점점 높아지니까 엔비디아가 더 좋아지고 있는 거네. 매출을 높아지고 그 기대감 때문에 멀티플 더 높아지고 멀티플 높아진다는 건 주가가 또 뛴다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캠피셔는 그런 이유로 엔비디아를 다시 들어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13F 전반적인 포트폴리오 대가들의 포트폴리오를 알아봤는데요. 종합적인 평가 어떻게 하셨어요?
네, 제가 이제 이 서틴풀 계속 트래킹을 한 바에 의하면은 이제 2013년 꽤 다 나왔잖아요. 네. 1분기부터 2, 3분기까지는 좀 소극적이었어요. 구루들이 전반적으로 다. 과감하게 베팅한 사람은 없었고 전반적으로 소극적으로 하다가 4분기 물론 이제 연말이니까 윈도우 드레싱 효과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4분기에는 상당히 좀 과감하게 베팅을 했다라는 게 제일 눈에 띄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눈에 띈 점은 자기의 이제 투자 팀이라고 하죠. 자기 투자 이제 전략, 투자 이론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캠피셔 같은 경우 침체 안 온다는 사람은 안 온다고 계속 베팅을 하고 있고 온다고 하는 사람은 온다는데 베팅을 하고 있고 AI가 유일한 희망이다라고 하는 사람은 AI가 희망이라는데 베팅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자기 이제 투자 전략을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안에서 가장 마음에 드시는 포트폴리오 있으셨나요? 저는 아무래도 원자재를 좋아하다 보니까 워렌 버핏 옹의 포트폴리오가 좀 눈에 가지 않았나. 원앤온리 버핏 형님.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뉴로퓨전의 이은수 연구원님의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